요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조금 전에 봤었던 인명 함수의 그냥 변형이에요. 안 써도 1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 구현하는데 이거 안 써도 진짜 1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기존에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왜 이걸 또 굳이 소개를 하느냐?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그게 유독 심해요. 유행을 되게 타요. 유행이에요, 이게. 이 문법이 유행이에요, 요즘.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기법이고요. 실제로 이름이 allow 펑션입니다. 참고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이 기법을 람다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문법이 정말 표현식이 획기적으로 줄어요. 자, 일단 기본은 뭐냐면은 익명함수의 비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익명함수의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교시에 배웠던 익명함수예요. 변수를 만들고요. 렛이건 콘스트건 상관없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콘스트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자, 펑션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펑션 키워드가 빠지고요, 요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가 없고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요. 기본은 이거예요. 기능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좀 커요. 자, 만약에 파라미터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여기 아까 파라미터 감싸는 괄호 있죠? 파라미터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이 괄호를 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함수 안에 어떤 로직이 한 줄만 있다면 중괄호를 뺄 수 있어요. 대체로 이제 리턴을 하는 경우가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중괄호 안에 리턴을 하는 한 줄만 있다. 뭐 리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중괄호가 빠지면서 값만 들어가요. 리턴 키워드도 빠져요. 자, 10번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f라고 한 다음에 펑션 키워드 써서 만들었죠. 이렇게 써도 기능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작동해요. 근데 갑자기 익명함수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표현 방법만 바뀐 거지 이것도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결과예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바꿨어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파라미터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2개 이상일 때는 생략을 못하지만,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다면 이 중괄호 빼도 돼요. 이렇게요. 실행 결과 지금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는 리액트 코드는 죄다 화살표 함수 쓸 거예요, 아마. 근데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걸 안 쓰는 책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jQuery도 이렇게 코딩할 수 있어요. 자, 파라미터가 없거나 2개 이상이면 괄호 생략은 불가하지만 하나만 있으면 소괄호 생략 가능하다. 이건 좀 전에 본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죠. 자, 헬로라는 이름의 화살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를 곱해서 리턴을 해요. 이렇게 딱 실행하면은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잠시만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자료는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처리 로직이 한 줄밖에 없다. 그러면은 요 괄호를 뺄 수 있어요. 그럼 세미콜론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럼 세미콜론 하나만 남겨요. 그리고 이때는 리턴 키워드도 없어져요. 이렇게.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이거를 그냥 짠다라고 하면 펑션 hello x 곱하기 y return x 곱하기 y. 자, 이렇게 세 줄짜리가 한 줄로 줄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능상의 차이는 1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콜백 함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콜백 함수는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펑션 hello x 곱하기 y는 콘스트 a는 x, 콘스트 b는 y, 리턴 a 더하기 b. 이렇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let i는 100이고요. let j는 200일 때 hello에 ij라고 하면 100하고 200이니까 여기 100이 되고 200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100이고 B가 200이니까 300을 리턴하겠네요. 그쵸? 자, 요 자리에 값이 아니라 함수가 대입될 수도 있다고 했었죠. 펑션. 파라미터 없이 가볼까요? 얘는 리턴 1300 이렇게 해보죠. 이거 되죠? 그러면 얘를 파라미터로 준 거예요. 함수죠? 그럼 j가 1로 들어오죠? 함수죠? 얘가 b에 대입되죠? 함수죠? 함수니까 쓰려면 뒤에 호출해야죠. 괄호가 붙겠죠. 이렇게요. 얘가 뭐라고요? 얘죠? 얘는 얼마를 리턴해요? 1300이죠? 이 자리가 1300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함수를 구현을 하는데 그 중에 처리 로직 일부를 나중에 결정하고 싶을 때, 자, 요 J를 소거해 볼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자리로 들어가죠. J 쿼리 해보신 분들은 이런 식의 코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때 헬로를 호출하면서 내가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여기 안에 로직이 영향을 받겠죠. 이거 화살표 함수로 바꿔볼까요? 펑션 빠지고 화살표. 한 번 더 바꿔볼까요? 한 줄밖에 없는데 리턴이다. 이렇게. 문법이 확 줄죠. 파라미터 형태로 전달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해요. 일단은 문법만 이대로 따라와 보세요. 자, someth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얘가 파라미터 3개를 받아요. 근데 여기 안에 처리한 걸 보니까 요 C, B를 지금 함수처럼 호출하면서 X, Y를 토스하고 있네요. 그럼 얘는 함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X하고 Y를 CB한테 전달해서 리턴을 받아요.
근데 얘가 연산 결과를 출력하고는 싶은데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그때그때 막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콜백 함수 유형 첫 번째. 플러스라는 이름의 정상적인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something을 호출하면서 플러스 함수를 전달합니다. 그럼 얘가 CB로 들어가요. 자, 그럼 CB한테 이게 X고 지금 이게 Y죠. 그럼 CB한테 X하고 Y를 줬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리턴하네요. 200하고 100을 더해서 리턴하라 그랬으니까 300이 호출된 자리로 돌아가겠죠? 이 자리가 300이래요. 자, 지금 어때요? 결과값을 여기서 만든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은 어떤 판만 깔아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처리는 플러스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줬는데 이걸 익명함수로 처리한다. 그러면 플러스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여기 함수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얘는 어때요? 곱했죠? 200과 100. x가 200, y가 100. cb는 여기죠. 자, 그럼 이제 xy를 cb한테 줍니다. 결국 1로 떨구는 거고요. 곱했죠? 리턴. 여기는 2만이 되겠네요. 이번엔 여기에요. 자, 똑같이 200하고 100을 받아서 cb로 호출하면 얘한테 주는 거죠. 얘는 나눴네요. 2가 돼서 리턴 되겠죠. 그러니까 something을 호출할 때마다 여기서 만약에 x 더하기 y라고 하면 이 something은 죽었다 깨라도 x 더하기 y밖에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호출할 때마다 연산식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화살표 함수로 바꾼 겁니다. 얘도 화살표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거를 한 줄로 축약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한 줄로 축약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콘솔.로그는 특별히 리턴 값이 없어요. 근데 화살표 함수를 한 줄로 축약했다라는 거는 무조건 리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값을 리턴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값이 없으니까 undefined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출력 결과는 x와 y의 연산 결과는 undefined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는. undefined. 자, 여기에서 이제 멘붕이 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문법적인 흐름은 이렇게 천천히 그려가면은 따라가는 거는 가능해요. 좀 천천히 시간 들여서 보시면. 문제는 이제 한 번 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걸 뭐에 쓰라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만들 거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타임스, 디바이드 이렇게 함수 따로 함수 4개 만들어서 4개 각각 호출하지.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 자, 오늘 남은 파일 3개를 내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 납득 못하면 웹페이지로 들어가면 되게 헤매요. 자, 이게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그 내용을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내가 만들고 이것도 내가 만들고 이것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플러스 100, 200 주면 쉽잖아.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냐는 거죠. 이거를 혼자 만든다고 가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옆에 앉으신 분이랑 반씩 쪼개서 만든다고 가정을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누군가 최소 한 명 이상이 팀전이에요. 팀전이라고 가정을 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은 출력만 담당할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출력만 담당할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연산을 담당할 거예요. 근데 A가 연산 결과를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B가 이제 연산에 수행된 함수를 더하기 기능, 빼기 기능, 곱하기 기능, 나누기 기능을 만들어요. 그러면 A가 선택적으로 이 4개를 호출해야 돼요. 그러면 주체가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체가 A가 아니라 B예요. B가 나예요. 자, 요거 하나 명심하세요. 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만들 건데 나는 출력하는 기능을 못 만들어요. 만들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얘를 호출하면 되잖아. 그러면 플러스 만들면서 얘를 호출하고 얘를 만들면서 얘를 호출하고 이렇게 호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행은 반드시 얘로 시켜야 돼요. 저게 뭐야, 그쵸? 아마 빠르면 다음 주나 다음 주 일요일 그때쯤에 하게 될 것 같은데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만들 거고요. ID 값을 줄게요. 이렇게요. 한번 곰곰이 우리가 여태까지 코딩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었던 자바스크립트 명령어가 console.log였어요. 그 기능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계속 써오던 기능이죠.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기능을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console.log라는 거는 원래부터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썼죠.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부터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 손에 꼽을 거예요. 아마 전설적인 개발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일단 뭐 스티브 잡스는 프로그래밍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빌 게이츠가 예전에 거기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그 사람은 좀 사업가로 돌아섰고,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둠이라는 게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FPS 장르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 그 전설적인 인물들 빼고는 백지 상태부터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래도 어떤 기능들은 그 언어를 쓰는 개발자들이 다들 쓸 거야 라고 해서 명령어들이 몇 개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통칭 이제 API라고 부르는데, API는 우리 뒤에서 따로 다룰 거고요. 대표적인 게 console.log예요. 이거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걸 쓰기 위해선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그 터미널에서 출력하는 그 메커니즘을 따라야겠죠. 얘는 파라미터만 주면은 그냥 그 내용 출력해주면 돼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자바스크립트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이 버튼 왜 만들죠?
클릭하려고 만들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사용자가 이걸 클릭했다라는 걸 감지를 해야 돼요. 그거 저만 쓰는 기능인가요? 전 세계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그 기능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안에 버튼을 클릭했다라는 걸 감지하는 기능은 내장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호출하면 돼요. document.query selector. 도큐멘트가 HTML이고 쿼리 셀렉터가 뭔가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기능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샤프. 그러면 요런 아이디를 갖는 애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요 구문 자체가 이 버튼이에요. 얘를 변수에다 담아볼게요. const b는 한 다음에 console.log에다가 b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브라우저 콘솔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출력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b 안에 클릭이라는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b.add event listener 한 다음에 클릭을 감지한 이벤트 리스너라고 한 이벤트 리스너라는 게 뭐냐면은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감지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여기 파라미터로 클릭이라고 보냈으니까 클릭을 감지해라 라는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버튼이 눌러졌다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런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클릭했을 때 뭘 어쩌라고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그것까지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버튼이 우편번호 찾기인지 아이디 중복 검사인지 얘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편번호 찾기라든지 아이디 중복 검사라든지 이런 건 기능이죠. 그러니까 얘가 클릭했을 때 뭐 어쩌라고 이걸 파라미터로 줘야 돼요. 이걸 만들려면 함수로 줘야 돼요. 그래서 str은 필요 없겠다.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 함수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할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펑션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원래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백 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소스를 나 혼자 다 짜니까 도대체 저런 짓을 왜 해야 돼? 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something이라고 하는 기능을 내가 코딩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명령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명령어를 호출하는데 그 명령어가 수행해야 되는 동작의 일부를 내가 정해줘야 된다. 그 방법을 전달하는 방법론이 콜백 함수예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HTML을 받아들일 준비가 천천히 돼가요. 네. 제기함수는 코딩 테스트 대비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거는 이제 내일 같이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HTML 코드는 어차피 웹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요건 제가 오늘 따로 배포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에서 오늘 진도까지 대비되는 거는 문제 3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딩 테스트 대비용 예제들이에요. 12, 13, 14는. 그러니까 뭐 당장 회사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12, 13, 14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문제니까요. 요거는 이제 내일 그 연습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같이 보는 걸로 하시죠. 자, 지금 36분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남은 예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